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수영장에서 처음 알게 된 강사와의 잊지 못할 추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운동을 쉬고 있다 보니 근육이 빠져서 예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몸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몸이 좋아서는 아니겠지만 그걸로 여자들한테 어필도 몇 번 해봤고요. 확실히 힘이 좋아 보인다고 다들 좋아했었는데 막상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를 두 번은 찾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한참 헬스에 빠져서 살았는데 운동을 각별히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어렵기도 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운동 말고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암만 열심히 한다고 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돈이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은 달랐지요. 내가 힘을 들이고 시간을 쓴 만큼,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니 운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허리가 빠진 것 같이 조금 신경이 심하게 쓰일 정도로 허리에 간헐적인 통증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운동하다가 자세가 틀어져서 허리를 삐끗한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은 많은데 제가 남들에 비해서 코어 근육이 많이 약한 편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몸으로 어디 빠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풍선 같은 근육이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근육량이 많다는 말에 싱글벙글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더군요. 코어 근육이 약한 만큼 나중에 가면 근육량을 몸이 지탱을 하지 못해서 허리에 무리가 갈 거고 몸 상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무서운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근육 키우는 것만 드립다 할 게 아니라 코어 근육도 같이 운동을 해주라 하더군요. 나중 가면 제대로 허리도 못 펴고 걷지도 못할 수도 있다니 조금 두려웠네요. 그리고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저를 하루만 찾고 안 찾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여자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때 좋은 건 당장 근육도 좋지만 코어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이 가장 빛을 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코어 근육을 키울 만한 운동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제가 따로 수영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어서 딱히 하던 일도 없었고 오전 시간대에 수강을 받는 게 다른 시간대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아침반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강받던 게 10명이서 듣던 수업이었는데 여자가 7명이었고 남자는 저 포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많았으니 우아하실 법도 있는데 저도 제 또래 여자나 적당히 아름다운 누님이 계셨으면 했는데 솔직히 제 눈에 차는 사람은 없더군요. 그나마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누님 한 분이 관리도 잘한 듯 했고 그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운동이 더 좋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2% 정도가 안타까운 누님이어서 그랬는지 크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남자들도 아줌마들 뿐이라 실망을 하는 건지 별로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을 통틀어서 제가 나이가 제일 젊었고 솔직히 제가 운동 하나만큼은 꾸준히 했던지라 수영장에서 저보다 돋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수업 끝나면 아줌마들이 먹을 것도 주고 말 그대로 인기 짱이었어요. 그때쯤 솔직히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오래돼서 많이 쌓여있기도 했지만 막상 수영장이라는 곳 특성상 화장도 다 지워지고 수영 모자에 수영 안경까지 쓰고 있으면 생기던 의욕도 달아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물에 잘 앉지는 화장하고 오는 사람도 있긴 했는데 그게 방수가 100% 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수영 끝날 때쯤 되면 괴기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영을 배우는 강습실에 여자가 한 명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수영복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팔다리도 길쭉하고 스타일 좋은 제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영 모자를 썼는데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조그맣고 동그란 머리통의 형태가 아름다웠고 그 수영모 뒤로 삐져나오는 목 뒤에 잔머리들마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줌마들만 있다가 젊은 여자가 오니 남자들도 갑자기 열과 성을 다해서 강습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강습을 했는데 며칠씩 안 나오고 하던 사람들도 그녀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는 매일매일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듣자 하니 그녀는 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수영을 배워서 강습 같은 건 딱히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친해져서 알게 된 건 그녀가 아침밖에 시간이 나질 않는데 아침에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강습을 핑계로 수영을 하러 온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항상 강사가 수영 강의를 하거나 할 때만 되면 자기 혼자 다른 쪽으로 빠져서 수영장을 이리저리 헤엄치고 다니면서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수영하는 모습은 흡사 인어공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찬물에 있다 나와서 그런가 차갑게 식어서 새하얗게 된 피부가 오히려 그녀의 아름다움을 증폭시켰죠. 수영이 끝나고 수영모를 벗으면서 살짝 젖은 머리를 흔들어 정리하는데 그때면 수영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시간이 정지한 듯 긴 다리를 사뿐사뿐 걸어서 샤워장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를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녀에게 빠지고 만 것이죠. 운동할 때 욕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순뻥이었습니다. 제가 수영이 끝나고 아줌마들에게 간식거리나 먹을 걸 받았듯이 그녀도 강습이 끝나면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듣던 아저씨들이 어떻게 같이 차나 한잔 해보려고 그녀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만약 그녀와 이어진다면 제가 그중 가장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습이 끝나고 다른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저는 미리 일찍 나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급 외제 승용차에서 남자인 제가 봐도 잘생긴 남자가 그녀를 데리러 온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상대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일찍이 마음을 접었죠.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골키퍼가 없다고 골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괜찮은 남자라고 한들 도무지 승산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접고 그냥 수영 시간에 그녀가 수영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거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항상 강습이 끝나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녀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착각이 아니었던 건 그 와중에 저도 그녀 쪽을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쳤는데 그녀가 황급하게 고개를 획 돌리는 게 저를 찾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루한 기초가 끝나고 자유형까지 뗀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수영을 배운 목적이 허리 쪽 코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배영이 허리 쪽을 단련하는 데는 으뜸이라 사실 배영만 배우고 싶었는데 나름 순서가 수업이었기 때문에 물장구 치는 기초부터 자유형으로 시작하는 과정이었던지라 싫어도 기초부터 배우면서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지겨운 자유형이 끝나고 다음 코스인 배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기초를 배울 때랑 자유형 할 때는 역시 운동하던 사람이라 기본이 탄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영을 할 때 뒤로 무리에 뜨는 게 안 되더라고요. 자신감 문제이기는 한데 코에 물 들어가는 게 매우니까 잠깐 뜨더라도 코 근처로 물이 느껴지면 물에 다시 빠지고 그랬습니다. 아줌마들이나 다른 남자들은 곧잘 하는데 저만 혼자 물에 뜨지 못해 시작도 못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되니 강사님이 배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고 있으니 갑갑해 하더군요. 그러다 뭔 생각이 났는지 혼자 수영하고 있는 그녀를 부르더라고요. 그녀에게 저가 물에 뒤로 뜰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 강습을 시작하러 갔습니다. 그녀도 사실 강습을 받아야 하는 건데 특별 대우로 혼자 운동을 즐기고 있는 거니 어쩔 수 없이 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에 송골송골 맺혀 있는데 커다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그냥 해도 못하는데 긴장한 상태로 하려니까 도무지 되질 않더군요. 그녀도 귀찮은 내색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 몸이 원래 물에 뜨게 설계돼 있는 거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데도 강사님이 가르쳐줄 때보다 훨씬 더 안 되더라고요. 그녀가 답답했는지 자기가 하는 걸 보여준다며 몸을 일으켜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수면 위로 거꾸로 올라와 있으니 물에 반쯤 잠긴 몸이 떠올라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물 위로 솟아나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뒤집어 누워서 말하는 건 들리지도 않았고 물 위에 떠 있는 그녀를 감상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코끝에서 시큼한 느낌이 느껴져서 보니까 제 코에서 코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그런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고 물에 제 코피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저는 수영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서 수영을 즐기러 갔고 저는 좌절한 상태로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물에 떠 있는 그녀를 보고 쌍코피를 흘려댔으니 제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기소침해져서 이제 수영장도 그만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코피도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차피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은 지가 오랜데 무슨 상관이냐며 아직 수영장 끊어놓은 것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코피 좀 흘렸기로서니 제 돈 날리는 짓은 하지 말고 혼자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수영장 구석으로 가서 물에 뜨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물에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가 싶다가 어디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가 수영은 안 하고 수영장 안에서 제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당황해서 코 안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놀라서 그런 건지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대로 물 안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패닉이 엄청 무서운 거더라고요. 잠깐 허우적대면서 본 장면만 기억이 나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그녀랑 수영 강사가 저를 건져서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녀가 제 위에서 인공호흡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나네요. 한참 그녀가 압박을 하는데 재채기가 나오면서 물을 분수처럼 뿜어댔습니다. 정말 평생 먹은 물보다 그날 먹은 물이 더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인공호흡을 해줄 때의 느낌과 장면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와서 강습도 끝났고 혼자 샤워장에서 이제 이 수영장은 진짜 못 다니겠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한참 동안 멍 때리다가 늦게 나왔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를 향해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기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를 부른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저에게 생명의 은인인데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하고 넉살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뒤쪽을 보니 외제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어서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 것 아니냐고 그래도 되냐고 했는데 자기는 남자친구가 없고 차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친오빠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식사를 하고 분위기가 나름 괜찮아서 영화도 보자고 했다가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데이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외국에서 살다가 온 것도 알고 강습을 안 듣는 대신에 저같이 진도를 못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강습을 도와주면서 자유롭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둘이서 데이트처럼 시간을 보내니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용기를 내서 같이 술 한잔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곤란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러자고 했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오늘 여러모로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또 대화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술이 들어가니 조금 제가 용기가 생겼는지 그녀가 인공호흡을 해준 걸 가지고 그게 얼마만에 입맞춤인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도 제 장난 같은 말에 얼굴을 붉히며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올해 처음 남자랑 입맞춘 거라고 그걸 그런 식으로 되받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덕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저씨들이 맨날 추근덕대서 귀찮았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도 자기 근처에도 오지 않고 아줌마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자기가 저 아줌마들보다 별로인가 해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녀의 과감한 접근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워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표현 방식도 직설적이고 자유분방했던 그녀는 오히려 이런 제 모습이 답답했는지 갑자기 제가 뒤로 물에 뜨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이라면 이틀 뒤에 가니 그때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아니요, 지금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에 제가 이 밤늦은 시간에 어디서 그걸 연습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녀가 호텔에 가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연습하면 된다고 장난스레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짠 줄 알고 그렇게 그녀와 단둘이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녀 말을 믿고 욕조에 물부터 받고 있었는데 배영 연습이 아니라 다른 연습을 해버렸네요. 그 뒤로는 그녀와 연인 관계가 되어서 오랫동안 만나다가 그녀가 살던 미국으로 가자는 말에 제가 결정을 못하다가 결국 그녀는 혼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욕조는 부력이랑 밀도랑 어쩌고 해서 욕조에서는 물에 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그런 여자를 다시 만날런지 그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아직도 수영장에만 가면 그녀와 함께하던 시절이 떠올라 그리워 미칠 지경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